부동산에서 그러더라. 내 가게에 대출이 잡혀 있다던데. 현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거요? 그거 예전에 엄마가 해줬던 거잖아요. 뭐라고? 치매도 아니고 왜 또 이래요? 그때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영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흘러내렸어요.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현주는 억지 웃음을 띠며 손님에게 돌아섰어요. 손님, 계산해 드릴게요. 계산대 위에서 돈 계산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딱. 그 소리가 칼날처럼 영자의 귀를 갈랐어요. 내가 내 허락 없이 그랬니? 현주는 속삭이듯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엄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요.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치매라서 잊은 걸로 하자.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바깥의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부시게 밝았어요. 영자의 속눈썹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도 너를 잊을 거다.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50년 넘게 새벽잠이 없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일어나 앉으려니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침대 옆 난간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도 뻣뻣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보니 머리카락이 또 하얗게 늘었더군요. 손끝으로 흰 머리를 쓸어 올렸어요. 68세.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어젯밤 담가둔 무가 있었어요. 도마를 꺼내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요즘 자주 그랬습니다. 손을 멈추고 손목을 주무르니 조금 나아졌어요. 김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젯밤 담근 것이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통에 꾹꾹 눌러 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새벽 2시까지 걸렸었지요. 반찬 준비를 마치고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난간을 꼭 잡았습니다. 가게 문을 여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간장과 된장이 섞인 냄새, 김치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이 냄새가 영자의 삶이었어요.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냉장고를 확인하고 반찬통을 하나씩 올려놓았어요. 아침 7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박할머니셨어요. 허리가 굽으신 분이었지요. 아이고, 사장님. 김치는 또 언제 담그셨어요? 어젯밤에 했지요. 맛있게 익었을 거예요. 김치 한 통을 담아드렸습니다. 박할머니가 지갑을 꺼내시면서 물으셨어요. 따님 요즘 어떠셔? 약사 시험 붙었다며? 영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네, 붙었어요. 이제 서울에서 약국 연대요. 어머나, 서울? 대단하시네. 사장님 복도 많으셔. 뭐려? 현주가 공부 잘한 거지요. 박할머니가 감탄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영자는 뿌듯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어요.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가게 안쪽 의자에 앉아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드니 현주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예쁘게 했더군요. 머리는 한쪽으로 넘긴 단정한 스타일이었어요. 현주야. 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엄마. 현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영자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언제 왔어? 점심은 먹었고? 먹었어요. 엄마는요? 나야 뭐 먹었지. 들어와, 들어와. 현주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렸을 때 이곳에서 놀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 구석자리에서 숙제했던 기억이요. 학교 끝나고 와서 앉아있던 테이블도 그대로였지요. 초등학교 때 현주가 그린 그림도 아직 벽에 붙어 있었어요. 앉아. 영자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현주가 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영자는 가방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현주, 이제 많이 컸구나. 엄마, 오늘 온 건. 현주가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응, 말해봐.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영자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현주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약국 개업 준비 중인데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고 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신용 한도 때문에 가족 명의가 필요하대요. 가족 명의? 네. 형식적인 거예요. 은행에서 신용 확인할 때 가족 보증이 들어가면 조건이 좋아진대요. 현주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얇은 종이 몇 장이었어요. 영자가 받아 펼쳐봤습니다.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어려운 단어들이었습니다. 여러 서류, 인감증명 발급 신청 및 주민등록증등사본. 이게 뭐야? 동의서예요. 은행에서 엄마 신용등급 확인하는 거요. 내 이름으로 빚이 생기는 건 아니지? 현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절차라니까요. 영자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작았어요. 눈이 침침했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지만 잘 안 보였어요. 엄마, 빨리 좀요. 오늘 은행 가야 해요. 현주가 재촉했습니다. 영자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도 이런 건 좀 천천히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현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짜증을 느꼈어요. 딸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도장 가져올게. 영자가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어요.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도장함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남편이 만들어준 거였지요. 뚜껑을 열자 도장이 보였습니다. 손때가 묻은 도장이었어요. 영자는 잠시 도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1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담배를 많이 피웠거든요. 남편과 함께 이 가게를 시작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현주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지요. 남편은 손재주가 좋았어요. 진열대도 직접 만들었고 간판도 달았습니다. 그때가 좋았어요. 엄마, 현주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도장을 들고 나왔어요. 현주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인주도 준비해뒀더군요. 여기 찍으시면 돼요. 현주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영자는 도장을 인주에 묻혔어요. 그러고는 서류에 꾹 눌렀습니다.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현주가 웃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밥이라도 먹고 가지 그래? 아니요, 바빠요. 은행 가야 해요. 현주가 벌써 일어섰습니다. 영자는 아쉬웠어요. 그래도 다음에요. 다음 주에 올게요. 그때 맛있는 거 해주세요. 현주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자가 따라 나갔어요. 조심히 가. 네. 안녕히 계세요.
현주가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씩씩했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현주, 이제 정말 다 컸구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이웃가게 사장님이 들렀어요.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웃고 계시네요. 딸이 다녀갔어요. 약국 개업 준비 중이래요. 와, 대단하시네요. 약사라니. 요즘 그거 되기 힘들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현주가 공부를 워낙 잘해서요. 영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고 바닥을 쓸었어요.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가팔랐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보다가 현주 생각이 났습니다. 잘하고 있겠지. 우리 딸이니까. 현주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잤습니다. 꿈도 좋았어요. 현주 약국 개업식 꿈이었습니다. 화환이 가득하고 축하 인파가 몰려드는 꿈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딸을 믿고 딸을 도와주고 딸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도장 하나 찍어준 게 얼마나 큰 일이 될지 몰랐어요. 제 가게가, 제 인생이 그 하나에 묶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행복했으니까요. 딸을 사랑했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최근 들어 더 심해졌어요. 손목뿐 아니라 허리도 무릎도 아팠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더군요. 머리도 많이 희끗해졌어요. 손끝으로 볼을 쓸어봤습니다. 탄력이 없었어요. 68.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요? 반찬을 다 만들고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문을 열었어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손님이 오고 반찬을 팔고 계산하고 인사했어요. 저녁이 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불을 껐어요.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가팔랐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8개 계단인데 오늘은 유난히 많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를 뻗었어요. 발목을 돌려봤습니다. 뻐근했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보다가 광고가 나왔습니다. 노후 준비에 관한 광고였어요. 저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했을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잔고가 많지 않았습니다. 매달 가게 운영비와 생활비를 쓰면 남는 게 없었어요. 연금도 적었습니다. 국민연금만 받고 있었어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어요. 가게를 팔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건물 1층이 영자의 가게였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영자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렵게 마련한 거였지요. 팔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휴대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매물들을 살펴봤어요. 대략 계산해 보니 괜찮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작은 방을 얻고 조용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영자가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게를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영자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중개인이 컴퓨터로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한데요. 왜요? 근저당이 설정돼 있네요. 근저당이요? 네. 대출이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2억이요. 영자는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다고요. 중개인이 의아해했습니다. 본인 명의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죠? 영자는 설명했습니다. 딸이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다고요. 하지만 대출인 줄 몰랐다고요.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분이랑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당시 서류 내용을 정확히 보셨는지요? 혹시?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개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전문가한테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요. 변호사. 그 말에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줬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영자가 받아봤습니다. 근저당 설정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 금액, 채권자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자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영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의 가게가 담보였어요. 하지만 영자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현주한테 속은 걸까요? 정말 딸이 어머니를 속인 걸까요? 우리 현주가요? 현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현주야,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바쁜 것 같았어요. 지금 바쁘니? 약국에 손님 많아요. 왜요? 영자는 짧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내 집에 담보가 잡혀 있던데 이게 뭐니? 영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 대출이요. 가게가 담보로 잡혀 있잖아요. 귀가 멍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해주셨잖아요. 2년 전에,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도장 찍어준 날이요. 그건 신용조회라고 했잖아. 현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때 다 설명드렸어요. 개업 자금 대출이라고요. 아니야.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엄마, 기억 안 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지금 내 가게에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 거야? 2억이요. 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2억. 그 큰 돈이 영자의 가게를 담보로 묶여 있다니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갚고 있어요. 하지만 가게를 팔려면 원금을 먼저 갚아야죠. 원금을. 영자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팔 필요 없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제가 다 갚을 테니까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10년쯤이요. 10년.
그때 영자의 나이는 78이에요. 나 그때까지 못 기다려. 지금 팔고 싶어. 현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 엄마 명의니까 엄마가 원금 갚으시든 10년 기다리시든 저 바빠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영자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통화 종료라고 떠 있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요? 알아서 하라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밝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게 있었어요. 2년 전 그날 현주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신용조회가 아니라 대출 서류였던 건가요? 영자의 허락도 없이 가게를 담보로 잡았던 건가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주 태도가 이상했어요. 마치 영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을 모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물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어 바로 집에서 나와 딸 집으로 갔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현주의 아파트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가는 길이 멀었어요. 환승을 2번 해야 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영자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자리가 없었어요. 한 정거장, 2 정거장.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역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깨끗한 거리였습니다. 명품 가게들이 보였어요. 현주의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가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거렸어요. 천장도 높았습니다.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어요. 영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현주가 사는 곳이구나. 화려했어요. 영자의 낡은 가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8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현주가 나타났어요. 편한 옷이었어요.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영자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들어갔어요. 거실이 넓었습니다. 큰 소파가 있었고 텔레비전도 컸어요. 창문 너머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어요. 앉으세요. 현주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영자가 앉았어요. 쿠션이 딱딱했습니다. 현주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투명한 유리컵이었어요. 건네줬습니다. 영자가 받아서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안방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준석이었어요. 현주의 남편이요. 어머님, 준석이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석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주 옆이었어요. 팔짱을 꼈습니다. 현주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가게 팔겠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영자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지금 팔면 안 돼요. 대출이 있잖아요. 알고 있어. 준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알면서 왜 파시려고 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영자가 설명했습니다. 나이도 들고 몸도 안 좋아서 이제 쉬고 싶어? 준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대출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 대출은 누가 갚아야 하는 거니? 준석이 대답했습니다. 제 대출이긴 한데
지금은 못 갚아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현주 약국 개업 자금 아니었어? 현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좀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내가 허락한 적 없어. 2년 전에 너가 신용조회라고 했잖아. 준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기억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설명했을 거예요. 아니야.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주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도 어려워요. 지금 당장 2억을 갚을 수 없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준석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예요. 언제? 10년? 10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영자는 일어섰습니다. 나 집에 갈래. 현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이야기 안 끝났잖아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영자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슬리퍼를 벗고 신발을 신었어요. 준석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하고 연락 주세요. 가족끼리 법까지 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들어가서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로비로 나왔습니다. 경비원이 인사했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준석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족끼리 법까지 가면 좋을 게 없다고요. 그게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벤치가 보였습니다.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차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화려한 동네였습니다. 현주는 이런 곳에 살고 있었어요. 영자의 반찬 가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가 영자의 전부였습니다. 30해를 지켜온 곳이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 현주 빚의 담보로 묶여 있었습니다. 영자의 허락도 없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집까지 오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안 됐어요. 준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요. 현주의 표정도 떠올랐습니다. 남편 눈치 보던 모습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영자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봤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곳으로 골랐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오후 상담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손님이 왔습니다. 반찬을 담아드렸어요. 하지만 멍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 가게를 잠시 닫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법무법인은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법무법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이 시에 예약한 김영자입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벽에 자격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법률 서적이 꽂힌 책장도 보였어요. 긴장됐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김영자님 들어가세요. 직원이 불렀습니다. 영자는 일어나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뒤에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낀 50대쯤 되는 분이었어요. 온화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영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근저당 설정 서류였어요.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찬찬히 읽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 대출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최근에 알았어요. 서류에 도장을 직접 찍으셨나요? 네. 하지만 내용을 몰랐어요. 영자가 설명했습니다. 딸이 신용조회 동의서라고 했다고요. 형식적인 절차라고 했다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를 하더군요. 당시 서류 내용을 보셨어요? 봤어요. 하지만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딸이 빨리 찍어달라고 재촉했고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계약이에요. 근저당 설정은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해야 해요. 소송이 가능한가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요. 영자는 막막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관련 서류를 다 찾아보세요. 2년 전 은행과 주고받은 문서,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그리고 다시 오세요. 알겠습니다. 영자가 일어났습니다. 변호사와 악수했어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조금 희망이 보였어요. 싸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소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였어요. 엄마, 무슨 짓이에요? 현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말이니? 변호사 선임했다며요? 저 고소하려고요? 그래.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미쳤어요? 가족끼리 법까지 가요? 내가 먼저 법을 어겼잖아. 내 허락 없이 내 재산을 담보로 잡았어. 현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했어요. 엄마가 기억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어차피 지금 와서 바꿀 수 없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가 계속 이러면 안 찾아갈 거예요. 손주들도 못 보게 될 거고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라. 엄마, 나는 내 권리를 찾을 거야. 후회하실 거예요. 현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싸워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와 두 번째 상담을 마쳤어요. 소송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주였어요. 영자는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현주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왜 그러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요. 갑자기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이야기요. 영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이야기? 전화로는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요. 엄마 말씀도 제대로 듣고 싶고요. 며칠 전까지 협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나 잘 모르겠다. 엄마, 제발 와요. 꼭요. 현주가 재촉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기다릴게요. 꼭 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협박하던 현주가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불안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려다 옆 가게로 갔어요. 이웃 할머니네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어요. 아이고, 사장님. 들어와요. 잠깐만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그럼요. 어서 와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내주셨어요. 보리차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자가 말씀드렸습니다. 딸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요. 저녁에 오라고 했다고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화해하려는 거 아니에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협박했거든요.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게 수상해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가지 마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할머니가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경찰에 알려두는 게 어때요? 경찰이요? 요즘 세상이 험해요. 가족이라도 조심해야 해요. 영자는 과장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신변보호 요청하면 순찰 돌아줄 거예요. 생각해보니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112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떨렸어요. 112입니다. 오늘 저녁에 딸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르니 순찰 좀 부탁드려요. 주소 알려주세요. 영자가 현주 아파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오후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강남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정말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을 거예요.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만약 함정이라면 영자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어요. 현주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8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현주가 나타났어요. 어서 와요, 엄마. 웃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영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준석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영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차 드시겠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가져올게요. 현주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준석을 봤습니다. 준석은 시선을 피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현주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투명한 유리컵이었어요.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요. 영자가 받았습니다. 컵을 들여다봤어요. 맑은 물이었습니다. 현주가 자기도 물을 가져와 앉았습니다. 엄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 대출 문제요. 우리끼리 합의할 수 있어요. 법원 안 가도 돼요. 영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소송 취하하시면 저희가 5년 안에 다 갚을게요. 그리고 매달 엄마한테 생활비도 드릴게요. 5년. 10년보다는 짧았습니다. 얼마나? 한 달에 50만 원이요.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 같았어요. 정말 5년 안에 갚을 수 있어? 네. 약속해요. 현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자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시원했습니다. 단숨에 반을 마셨어요. 엄마, 우리 이제 싸우지 말아요. 가족잖아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족이니까요. 물을 더 마셨습니다. 거의 다 마셨어요. 잠시 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영자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머리가 어지러워. 피곤하셨나 봐요. 잠깐 누우세요. 현주가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자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뭐가?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뿌옇게 보였어요. 엄마, 조금만 쉬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자는 쓰러졌습니다. 소파에 기대 앉았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어요. 이게 뭐지?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의식이 사라질 때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쿵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영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문 안 열면 강제로 연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왜 이래? 현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란 목소리였어요. 김현주 씨, 준석 씨, 두 분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조사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신고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씨 계신가요? 엄마는 잠깐 쉬고 계셨어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어요. 여기 쓰러져 계신데요. 119 불러. 저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물은 뭡니까? 그냥 물이요. 가져가서 성분 검사하겠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영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두웠어요.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흰 천장이 보였어요. 여기는 어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흰 커튼이 있었어요. 침대 옆에 기계가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봤어요.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여기가 영자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목이 아팠어요. 병원입니다. 안전하세요. 경찰관이 가까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현주 집에 갔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물에 수면제가 들어 있었어요. 수면제? 영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때 출동했습니다. 쓰러져 계시는 걸 발견했어요. 현주는 김현주 씨와 남편분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계십니다.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수면제를 탔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분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왜 그런 짓을? 영자는 울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딸이 어머니한테 수면제를 먹였다니요. 무엇을 하려던 걸까요? 의식을 잃은 영자한테 무엇을 하려 했던 걸까요?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쉬세요. 나중에 진술 받으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후 영자는 퇴원했습니다. 몸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습니다.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2년 전 도장 찍은 일, 대출을 발견한 일, 현주가 협박한 일, 마지막으로 물에 수면제를 탄 일까지요. 현주와 준석은 구속됐습니다. 수면제를 탄 게 결정적 증거였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재판은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딸을 잃었으니까요. 재판날이 왔습니다. 영자는 새벽부터 잠이 깼어요. 긴장됐습니다.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깔끔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지난 며칠간 많이 야위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류들을 넣었어요. 변호사가 준비하라고 한 것들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9시가 되어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까지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어요. 일찍 도착해야 했습니다. 역에서 내려 법원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안내판을 봤습니다. 재판은 3층 302호 법정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법정 문 앞에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영자를 보고 다가왔어요. 김영자 씨 오셨군요. 네. 준비는 다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조금 후에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영자는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앞쪽에 판사석이 있었고 양쪽에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의 자리는 왼쪽이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앉았습니다. 오른쪽을 봤습니다. 현주가 있었어요. 준석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도 앉아 있었어요. 현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주가 고개를 돌렸어요. 영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일어서세요.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앉으세요. 다시 앉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사건 번호를 불렀어요. 영자의 이름과 현주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영자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소장을 낭독했어요.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현주가 영자의 동의 없이 영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요. 근저당 설정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현주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당시 내용을 알고 동의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영자의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도장은 찍었으나 피고가 내용을 속였습니다. 신용조회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판사가 영자를 불렀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영자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어요.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2년 전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딸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용조회 동의서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라고 했어요. 대출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의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당시 서류를 자세히 읽으셨습니까? 읽으려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딸이 빨리 찍어달라고 재촉했어요.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서류 사본이었어요. 판사가 살펴봤습니다. 현주 측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도장을 직접 찍으셨습니까? 네. 그럼 동의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내용을 속여서 받은 도장입니다. 영자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번엔 현주가 불려나갔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대출이라고 설명했습니까? 현주가 대답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작았어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자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대출이라고 설명한 증거가요. 현주가 머뭇거렸습니다. 없습니다. 구두로 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는 모른다고 합니까? 현주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면제를 물에 탄 이유가 뭡니까? 그건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하려던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왜 수면제를 탔습니까? 현주가 울먹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주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준석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했어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잠시 정회를 선언했어요. 30분 후에 판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주도 복도에 있었습니다. 멀리 서 있었어요. 준석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도장을 받았다고 판단합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은 무효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불하십시오. 판사가 말을 마쳤습니다. 이겼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뛰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주 쪽을 봤습니다. 현주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준석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잘 싸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도에서 현주를 마주쳤습니다. 현주가 다가왔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준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영자는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 엄마. 현주가 울먹였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잊어라. 엄마, 그러지 마요. 나도 너를 잊을 거야. 이제 남이야. 현주가 손을 뻗었습니다. 잡으려 했어요. 영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잘 살아라. 하지만 내 앞에는 나타나지 마라.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어요. 뒤에서 현주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변호사가 뒤따라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변호사가 후속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근저당 말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와 악수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저당이 말소됐어요. 영자의 가게가 다시 온전히 영자의 것이 됐습니다. 영자는 가게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어요. 생각보다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일이 정해졌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영자는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진열대를 닫고 냉장고를 비우고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공간이었어요. 벽에 손을 댔습니다. 오래된 벽이었어요.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웃 가게 사장님이 들렀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아쉽네요. 좋은 이웃이었는데. 고마웠어요. 박 할머니도 오셨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사장님. 제가 더 고마웠어요. 오후에 잔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가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새 주인이 받았어요. 영자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빈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억이 가득했어요.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이곳, 현주가 어렸을 때 놀던 이곳,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생필품들, 서류함이었어요. 새로 구한 방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역 근처였어요. 짐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이불을 펴고 서류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싱크대가 있었어요. 가스레인지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씻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새벽에 깼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5시였어요.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지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과 김치가 있었어요. 계란을 후라이했습니다. 김치를 꺼냈어요. 밥이 됐습니다. 그릇에 담았어요.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차를 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천천히 찾아가면 되니까요. 경로당에 갈 수도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쉴 수도 있었어요. 영자가 선택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현주와 사위는 추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실형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증거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을 보는 게 더 아플 것 같아서요. 저녁이 되면 가끔 창문을 엽니다. 노을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 때면 그때 일들이 모두 먼 세상 일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래도 또 살아야 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은 이제 연락이 없습니다. 그게 다행인지 슬픈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신선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 이름값으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어요. 영자 자신의 선택으로요. 현주는 현주 인생을 살 겁니다. 영자는 영자 인생을 살고요.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영자의 인생이 계속됐습니다.